지금 축산 분야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축산업의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축산업과 탄소 중립 방향, 그리고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 축산업의 현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뭐 저보다도 여기 계신 우리 축산 농가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10년 사이에 저희 축산업의 생산액 자체가 이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22년으로 치면 한 21조 원 정도 해당되는 우리 전체 농림 생산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큰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축산 농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한 저는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축산 농가 소득 같은 경우도 한 2배 이상 지금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량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세계 축종에 대해서 지금 한 53kg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축산 가공품으로 치게 되면 전체 축산업의 어떤 소비량은 거의 60kg가 넘습니다. 지금 쌀 소비량이 1인당 55를 지금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이제 축산업의 어떤 육류 소비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OECD 기준 자체가 한 70kg 되거든요.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축산업이 성장하는 이제 이면에서 이제 가축 분뇨 처리 문제, 그리고 축산 냄새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제 온실가스 부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점들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축 분뇨 발생량은 약 한 5,100만 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이거든요. 한 이제 1인당 1톤 정도 우리가 이제 육류 소비를 하면서 이제 분뇨 발생량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양돈, 이제 돼지가 한 약 40% 정도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분뇨 발생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한유구에서 한 34%, 35%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사육두수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분뇨 발생량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인데요. 이제 전체 우리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2.9 몇 프로, 약 3%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업이 한 1.45, 그래서 거의 한 농업하고 축산업하고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계 수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경종 분야에서는 지금 온실가스가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 토양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들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축산은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장내 발효, 가축 분뇨 처리 과정에서 아산화질소하고 메탄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농경지에서는 일부 이제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그 2050 탄소 중립 및 메탄 협약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2030 NDC 상향 발표를 2021년도 4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국제 메탄 서약 부분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메탄을 30%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농축산 분야에서 한 30%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2003년 NDC 상향 개요안인데요. 거기서 농축축산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감축해야 될 양이 약 한 27% 정도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에서 이제 뭐 논물 얕게 되기, 그리고 이제 질소 비료 저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가축 분뇨 뭐 에너지와 가축 분뇨 정화 처리, 뭐 저메탄 사료, 뭐 저단백 사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던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일시적인 이제 안으로 발표가 된 거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국회에서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저탄소 감축 기술은 지속적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축산업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업은 CO2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장내 발효하는 부분,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가스는 일단 이제 CO2,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제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가 대표적인 이제 축산업의 온실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메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의 장내 발효, 거의 이제 뭐 양돈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한유구나 젖소 과정에서 이제 장내 발효 과정에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서 이제 메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그 소가 이제 방귀를 뀌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트럼을 하는 과정에서 메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분뇨 처리 부분인데요. 가축분뇨 처리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퇴비 액비를 만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순간, 농경지에서 이제 부숙하는 단계에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메탄,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는 아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저희가 감축을 하느냐, 그 부분이 축산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목표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2050년 기준으로 해서 약 232만 톤 중에서 축산 배출 전망은 약 한 1,100만 톤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축산 분야 감축량은 약 343만 톤으로 해서 전체 감축량의 약 한 43% 정도 해당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 처리 단계에서 약 한 68%, 그리고 장내 발효 단계에서 31%를 줄이는 게 저희가 발표했던 안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40몇 %인 것 같지만 저기 안에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이제 농경지 부분, 농경지 토양에서 질소를 저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화학 비료를 저감시키면서 가축 분뇨로 대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축 분뇨를 얼마나 적정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농경지 토양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큰 요인으로 지금 그 인벤토리 상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축산 분야에서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온실가스를 감당해야 되는 수치는 약 60에서 70%까지 아마 이제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축산업의 여건 변화 및 시사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 그리고 농축산업이라는 게 이제 단백질 공급원도 포함해서 그동안 이제 그 우리가 긍정적인 외부 효과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축산업에서 이제 가축 분뇨 문제, 축산 냄새 문제 뭐 등등해서 이제 외부 불경제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당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축산업도 이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저희 축산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소 중립을 무조건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 물론 농업 분야 자체가 3%밖에는 안 되지만 전 산업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축산업도 뭐 배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저희가 똑같이 생산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탄소 감축 기술이 많이 보급이 돼서 탄소를 감축하면서 이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축산업이 탄소 중립의 어떤 뭐 무슨 부작용, 어떤 온실가스의 뭐 주범 이런 이제 오해들을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탄소 아니면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힘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산업에서는 어떤 환경부도 그렇고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뭐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잘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축산환경 정책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탄소 사양 관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내 적정 생산을 유지하면서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일단 쉽게 예를 들어서 일단 사료를 적게 넣고 똑같은 양이 생산된다면 이 부분은 저탄소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0을 넣고 100에 대한 어떤 산출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70을 넣고 100에 대한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도 저탄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는 똑같은 사료량을 먹이더라도 온실가스가 발생이 적게 되는, 즉 저메탄 사료나 저단백질 사료를 먹이게 될 경우에는 똑같은 사료량을 투입해도 온실가스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농업에서 정밀 농업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축산업도 이제 정밀 사양 관리, 그러니까
적기적소의 적재량의 어떤 사료를 먹임으로써 이제 분뇨 발생량이 적어지고 분뇨 발생량이 적어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발생량도 적어지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가축 분뇨 적정 처리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환경부나 이제 그 환경론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가 가축 분뇨가 퇴비하고 액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부숙이 되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가 지금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이제 퇴비 액비를 적정하게 경축 순환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질소 비료를 적게 넣고 우리 가축 분뇨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저탄소 활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분명히 퇴비나 액비를 뿌릴 수 없는 살포지가 있는 지역 여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살포지가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고 분뇨 발생량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잉되는 퇴비하고 액비를 어떤 정화 처리라든지 가축 분뇨 바이오차라든지 고체 연료라든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비농업계 이용을 확대하면서 저희 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가축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탄소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추진 전략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지난 정부 때 저희 축산업에서 제시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메탄 사료, 저단백 사료, 그리고 사육기간 단축이나 적정 사용 관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85만 톤 그리고 22만 톤 감축하는, 즉 100만 톤을 감축하는 이제 장내 발효 부분, 그리고 이제 분뇨 처리 방법 다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 300만 톤 정도 감축하는 이제 그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저희가 일단 이제 그 계속 피드백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사양 관리 부분에서는 저메탄 사료 개발 및 보급, 두 번째 저단백 사료 확대, 세 번째 사육기간 단축 및 정밀 사양 관리, 이제 네 번째는 초지 보존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메탄 저감제입니다. 아마 이 메탄 저감제는 뭐 한돈하고는 뭐 관련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의 뭐 저희는 한우나 유구, 젖소 관련해서 이제 저메탄 사료를 지금 저희가 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개발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인증을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한우 농가들이나 어디 젖소 농가들한테 얼마나 많이 보급을 확대해 나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요. 저희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뭐 규제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저희가 탄소 감축 부분들은 이제 인센티브, 육성을 통한 이제 인센티브로 지금 점점 더 확산되어서 이제 풀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단백 사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한돈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일단 조단백질 함량을 1% 감소함으로써 이제 분뇨 내 질소 함량이라든지 암모니아, 이제 축산 냄새라든지 이제 온실가스가 한 전체 우리 한돈 농가 지금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만 톤 정도가 감축되는 것으로 저희가 연구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작년 21년도에 저희가 한돈협회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함량, 조단백질 함량을 일부 좀 낮춘 바 있습니다. 이제 올해나 이제 우리가 내년도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있는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과 연계돼서 좀 저단백질 사료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우리 한돈 농가들도 그 저단백질 사료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이제 인센티브 아니면 직불제 같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육기간 단축하고 정밀 사양 관리인데요. 여기서 뭐 사육기간 단축 같은 경우도 뭐 한우, 이제 소 농가에 이제 뭐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핵심은 정밀 사양 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분뇨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 이제 유엔의 어떤 IPCC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얼만큼 감축된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돈에서 MSY 자체가 뭐 한 18, 19 정도에서 만약에 22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다면 그 농장에서는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고 거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적정량의 사료를 먹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먹이는 양보다 적정량의 사료를 좀 먹여서 이제 분뇨 발생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이제 축산농가 이제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지금 올해부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초지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도 뭐 지금 뭐 한돈하고는 조금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일단 초지 자체가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국에 우리 초지가 한 3만 2천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뭐 지역 개발되는 거고 어떤 자꾸 이제 전용이 많이 되면서 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이제 축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면서 이제 탄소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핵심이 이제 분뇨의 처리 방법 다각화인데요.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농식품부가 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경축순환 활성화입니다. 일단 지역의 축산 농가하고 지역의 경종 농가하고 잘 매치가 돼서 정말 화학 비료를 절감하면서 가축 분뇨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가장 저는 탄소 감축하는데 가장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나 아니면 뭐 경남 김해나 아니면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퇴비하고 액비를 뿌릴 수가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각화함으로써 탄소를 감축받을 수 있으면 일단 그렇게 저희 정부에서는 이제 협회나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축분뇨 에너지화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작년에 뭐 환경부에서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뭐 바이오가스 촉진법 때문에 아마 한돈협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여도 하셨고 지금도 아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올해 중에 아마 시행령 개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저희 농식품부 그리고 한돈협회 축산농가들하고 많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합리적인 어떤 시행령이 뭐 발의될 수 있도록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법을 떠나서 저희 한돈에서 나오는 어떤 돈분을 활용해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특히 바이오가스화를 확대하고 싶은 게 정말 저희 정부의 방향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다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위탁 처리 시설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 워낙 이제 님비 시설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축산농가분들은 더 많은 위탁 처리 시설이 생겨서 우리 분뇨를 좀 처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또 더 저렴한 가격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뭐 좀 다양한 좀 어떤 지역 친화 공간들이라든지 어떤 이제 발전 폐열을 활용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좀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들이라든지 그렇게 좀 사업을 꾸미고 있지만 생각보다 뭐 확대가 지금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들도 매번 1년에 한 4개, 5개소씩 에너지화 시설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매번 한 한두 개소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데도 일부 한두 명의 어떤 기농 기촌하신 분들이나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정부에서도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이제 그 지역의 다양한 좀 이제 바이오가스 시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활용해서 그 인근의 경중 농가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조 좀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30년까지 지금 현재 여기서 1.3%라고 하는 것들이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지금 바이오가스화를 만들고 있는 비중 자체가 1.3%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이제 바이오가스화 그리고 고체 연료, 바이오차 등에서 전체적인 이제 에너지화하는 부분들을 30년까지 한 15%까지 좀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농식품부만의 수치는 아니고요. 일단 환경부하고 다 같은 수치로 해가지고 가축 분뇨를 활용해서 이런 이제 농업 농촌의 에너지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얼만큼 확대해 나갈 거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난방비 지금 걱정 많으시고 난방비가 엄청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농사용 전기가 과연 이제 지금보다 싸질 것이냐, 전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지금 단계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결국 농업 농촌에서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도 쓰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 아마 그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 시군에서의 어떤 역량이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축산국에서도 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위탁 처리 시설 처리 용량 확대입니다. 지금 이제 그 IPCC 기준으로 보면 축산 농가가 개별 처리하는 방법보다 이제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탄소 감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마 저도 한돈협회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거의 자가 처리하는 농가들이 많아졌다고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가축 질병 문제도 있고 이것저것 이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그게 뭐 퇴비 부숙도나 뭐 다양한 뭐 규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위탁 처리 비율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요 방향은 저희 정부가 이렇게 끌고 갈 거고요. 만약에 위탁 처리 시설도 기존 시설들을 더 뭐 확대할 수 없으면 기존 시설들을 용량을 좀 더 키워서라도 위탁 처리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화 처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돈농가나 한돈협회하고 뭐 2020년, 21년부터 계속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꼭 뭐 정화 처리가 답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뭐 경기도, 강원도 농가분들 ASF 때문에 지금 뭐 많이 가축 질병 때문에 액비를 빼지 못하는 시기들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름에 이제 집중호우, 이제 장마철 되면 또 액비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는 지역에서는 저는 무조건 정화 처리를 100%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정화 처리하고 함께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 분뇨를 처리하는 데 상당히 많이 힘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화 처리 부분들을 저희 이제 그 우리 농식품부의 이제 가축 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화 처리 부분을 되게 확대를 많이 하려고 지금 정책 방향을 좀 세웠고, 그리고 정화 처리를 확대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IPCC에서 어떻게 이제 탄소 감축 기술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 액비를 농경지에 뿌리는 순간 메탄하고 아산화질소가 발생을 하니까 정화 처리된 부분들은 아예 거기에서 수치에서 빠집니다. 그만큼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해서 정화 처리를 지금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정화 처리 확대하는 만큼 저희 분뇨에서 탄소를 많이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어떻게 이제 그 농가들에서도 정화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정화 방류수 수질 기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이 들고 뭐 우리 뭐 멤브레인도 계속 좀 갈아줘야 되고 상당히 추가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탄소 감축 활동으로 연결을 시켜서 조금이나마 뭐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도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차 부분인데요. 아마 최근 들어서 뭐 바이오차 부분 뭐 얘기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부에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올해 한 4월달, 5월달, 다음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해서 아웃풋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한우 사육 두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면서 예전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20만 두 정도가 다 했는데 지금 한 360만 두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럼 그 많은 이제 분뇨가 어떻게 이제 처리될 거냐? 예전에 뭐 어떤 소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근 농경지에 그냥 살포하고 잘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분뇨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퇴비를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바이오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뇨 100인데 바이오차를 만들게 되면 한 20가지 그냥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퇴비 양이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350도씨 이상에서 열분해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저희가 아는 그냥 숯덩이 그냥 숯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IPCC에서 농업 분야 유일하게 지금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바이오차 1톤을 만들게 되면 약 2톤의 CO2가 감축한다고 이 부분은 완전히 딱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우분이나 개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오차를 만들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양돈에서 나오는 분뇨 가지고도 충분히 뭐 바이오차는 나오는 거고요. 왜 우리가 일단 우분부터 시작을 했느냐? 일단은 이제 수분 함량이 일단 우분이 적어서 그다음에 이제 건조시키는데 이제 에너지가 좀 적게 들어서 일단 우리가 우분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건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잘만 돌아가면 충분히 저는 이제 양돈에서도 이제 퇴비를 좀 저감하는 기술로 바이오차가 활성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바이오차가 무조건 뭐 정답이다. 이건 절대 일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축순환은 하되 남아 도는 퇴비하고 액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차, 고체연료, 정화 처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바이오차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지능청 이제 비료 공정 규격 지금 심의에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뭐 토양 개량제라든지 유기질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 지금 시키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이 잘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분뇨를 맡기면서 우리가 톤당 25,000원, 30,000원 어떤 우리가 비용을 내는 측면에서 만약에 저 부분이 바이오차가 활성화가 돼서 저 처리하는 업자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어떤 분뇨를 처리하는 단가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탄소 중립 아까 우리 뭐 두 번째 발표하시는 분 어떤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제가 탄소 중립이면 가장 핵심적으로 또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입니다. 저도 여기 이제 한돈협회 추천 받아서 이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잘 쓰는 농가들 한번 가보면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쓰는 농가들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온도하고 습도를 조절해서 그 일단 뭐 추울 때 그리고 더울 때 이런 부분들 다 조정해 나가는 농장들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고효율 에너지 장비를 쓴다든지 에너지를 일반 우리 축사에서 쓰는 우리 전기 사용량보다 한 50% 이하 절감시켜서 하는 농장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농장들은 바로 뭐 저탄소 감축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 만들어지게 되고 활성화되게 되면 좀 그런 농가들은 바로 이제 처음 이제 저희가 바로 접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저탄소형 농장은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먹는 거를 정말 좀 잘 먹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먹는 방식, 비육을 무조건 빨리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료를 먹이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그만큼의 사료량이 필요할까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또 두 번째 발표 자료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도 진짜 정말 수입 100%인 배합 사료만 쓸 거냐 아니면 자가 배합 사료 만들어서 정말 그 좀 비용을 생산비도 낮추고 에너지 비용들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먹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분뇨 나오는 데서 그 나오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해서 이왕 똑같이 처리한다고 하면 감축 기술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가 직불금이라도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돈 농가들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유인을 해 나갈까 뭐 그렇게 싶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고 제가 지난달에 뭐 장관님 결재 받았고요. 그래서 인증 제도의 큰 개념은 일단 저탄소 농산물 제도 아마 마트나 가면 저탄소 농산물이라고 해서 일단 나온 것들이 아마 조금 일부 보셨을 건데요. 이제 저탄소 축산물이 이제 처음 일단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아마 나오게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인증제도 기준을 세운 것들 자체가 뭐 친환경 축산물이나 우리가 해썹이나 기존의 이제 축산업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농가 중에서 일단 먼저 좀 선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탄소 감축 기술을 한 개 이상 도입을 해서 이제 축종별로 나오는 평균 배출량보다 한 10% 이상 농가에서 우리가 저탄소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할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일단 좀 한우부터 좀 중심으로 좀 해 나갈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올해 한돈협회하고 연계해서 이제 한돈에서 저탄소 감축 기술이 어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일단은 내년부터 저희 이제 한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뭐 양돈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또 조금 이제 협의해서 지금 홍성의 조금 젊은 농가분들, 좀 청년농 중심으로 지금도 저탄소를 실천하고 있는 어떤 농가들이 있다고 해서 좀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범 사업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가 아직 그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는 농가들한테 지금 당장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농가가 뭐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나 교육이나 심사 비용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이 1년, 2년, 3년 좀 이제 지나다 보면 저희 정부에서 지금 탄소 중립 직불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장들이 뒤에 가서 탄소 중립 직불제로 인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고생하시는 만큼 직불금을 조금이라도 좀 받을 수 있으면 아마 저는 이제 향후에 우리 좀 이제 한돈에서 좀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길 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요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좀 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일부 우리가 감축 기술 발표를 한 내용인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전문가들 어쩌면 이제 축산과학원 통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이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축 기술로 일단 저희가 발굴해서 많이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